반갑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제가 오늘 주제가 청소년 지도사 면접과 실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 청소년 지도사 관련 과목을 들었다라고 되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수업, 뭐 들으셨어요? 7과목 듣고 있다고요? 어느 학과입니까? 심리학과. 심리학과에 상담이 이분과에 다 7개가 열리나? 마지막 학기라서. 근데 우리 저 DS는 저는 무슨 과목이가 인지 이야기했고 부산선에 그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저는 노인복지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영희였습니다. 그럼 말하실까요? 노래가 사람고 그리고 카메라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낫고 성격은 더 좋고 제 세계는 이걸로 끝. 제가 일단 설명을 여러분 좀 해드릴게요. 설명을 좀 해야 지금 내가 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게 내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음을 좀 다듬고 제가 요거를 어디 가서 퀴즈를 냈더니 못 맞추더라고. 그 위에 글자를 딱 세워난 다음에 저 그림에서 느껴지는 걸 얘기하라 하니까 맞추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 치매 걸릴 확률들이 높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그렇고요. 나비도 애벌레에서 출발해서 날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도 뭐 어릴 적에는 보약을 많이 먹었거든요. 몸이 부실하니까. 근데 그게 20대, 30대에도 별로 표가 안 나다가 이제 나이 드니까 옛날에 먹었던 보약이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말씀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니만 살아가니까 자죽자죽 엄마 말씀도 자죽자죽 야 이제 뭐 이제 제가 어디를 가야 되냐 저쪽 산에 가야 될 나이가 저도 다가오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시간과 과정, 기다림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공부하죠. 공부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공부? 일단 모르는 거 알고 배우고 또 배워서 때때로 남도 주고 뭐 이러려고 사실 여러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배웠더라도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면 여러분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들이 잔소리를 할 때 귀 닫고 눈 감아버리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소리 중에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소리가 무슨 소리?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되도록이면 뭘 하지 않아야 된다. 잔소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 나는 교육이라고 했던 말이지만 아이들이 잔소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 일단 누가 생각을 멀게 두지 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자기 삶이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해서 울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안 울었다 이러면 돌연변이다. 인생 살아오면서 안 운다, 울 일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울 일이 있는데 참았겠지. 삶이라는 건 여러분 녹록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인생이 힘들면 주저앉을 확률들이 높아요. 그런데 삶이라는 건 어떠냐면 힘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들이 방패를 갖고 덤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고난이나 절망이나 고통들을 우리가 방패로 잘 이겨나가면서 좀 단단해지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제일 이제 속상할 때가 어떤 때냐? 저는 뭐 아이를 버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설사 내가 그때 상황이 너무 어려웠더라도 내가 아이들을 버렸겠나? 그건 여러분 제가 그냥 자문해 보는데 저는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으면 제발 좀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가 책임지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면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도와주는 이런 게 좀 우리 좀 필요하다. 여러분 정인이 사건 아시죠? 애가 정말 1년 남짓 인생을 살다가는데
애가 숨을 못 쉬고 갔어요. 숨을 왜 못 쉬었나? 너무 맞아가지고 숨조차 여러분 쉬기가 너무 어려웠어. 근데 때때로 여러분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60인데 저도 여러분 세상이 무서울 때 있거든요. 정말. 그런데 금방 태어나는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얼도 철도 없이 청소년들 여러분 행동 막 하고 돌아다니고요. 걔들이 세상이 무서워요. 무서운 거 몰라서 저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무섭다고. 아이들이 세상을 무서워서 행동을 함부로 할 때 여러분 지켜줄 수 있는 게 누구냐?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한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게 다죠. 그럼 제가 보이는 게 다죠. 다 할 줄 알지. 천만에 안 보이는 거 많다. 그럼 누가 저보고 이러대요. 교수님은 참 좋겠다. 대봐라 좋은가. 11월, 12월 되면 입시해야 되지. 뭐 학생들 국가장학금 안 될까봐 내 신경 써야 되지. 사는 게 나도 고롭다. 하나도 편할 날이 없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 볼 때가 많아요. 자, 심상치과는 공부 배우신 거 있으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형학적 구조로 보면 뭐가 있냐? 무의식이 있고 그리고 전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거든요. 의식은 이렇게 딱 보면 보이는 거. 이게 이제 느낌으로 아는 거. 무의식은 뭐예요? 끄집어내려고 해도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수업할 때 썼나 안 썼나 잘 모르겠는데 어떤 아주 금욕주의자인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안 되고 온담패스를 하는 거 용서를 못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 직원이 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조문 가잖아요. 그렇죠? 조문을 이렇게 떡 갔는데 발인이 내일이랍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아, 아버님 발인이 언제인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아버님 발기가 언제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 실수했다 이러는데 그 실수가 어디에서 온다? 무의식에서 온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남이 보기에는 엄청 금욕적인 건 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오고 갔는지를 모른다. 여러분은 내 실수했네. 이게 여러분 실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무의식이고 그 다음에 전의식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정책론 수업 듣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지금 몇 주 차인가요? 12주차. 12주차. 제가 11주차에 옷을 뭐 입었던가요? 글쎄. 그래서 제가 뭐 검정색에 뭐 이러면 그때 정장 입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냐? 선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눈으로 들여다보는 게 있고 아무리 끄집어내도 알 수 없는 게 있고 약간만 건드려주면 의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걸 많이 봐야 되냐? 의식적인 부분보다 우리는 전의식이나 무의식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특히나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받거나 지도를 받거나 지시를 받고 싶은 그 대상자에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볼 텐데요. 시간이 안 되면 못 해볼 겁니다. 근데 제가 2007년도 강원도 철원에서 제가 자살 예방 상담관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상담관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뭘 많이 했냐면 이 그림으로 심리를 알아보는 걸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사람도 건강해 보이고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림을 그려보면 그 그림 속에 여러분 내면들이 보이는데 엄청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몇 분만 이렇게 그림을 끄집어내서 설명을 좀 해석을 좀 하면 이러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뭐 알고는 있었지만 표현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려면 갈 길이 멀다. 우리 학교에서 2년 28과목 배워가지고는 택도 없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다. 실패를 다루는 여러 가지 여러분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를 계속해서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 해서 딛고 하나 해서 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소년 지도사로 또는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연륜이나 경험이 없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러잖아요.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나 괴로울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고 사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만일 본인에게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에이즈 환자를 이해하려고 에이즈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불안해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금 찌개가 나왔는데 에이즈 환자랑 나랑 지금 찌개를 먹어요. 보통 누가 덜덜덜 떠냐 하면 에이즈 안 걸리신 분들이 덜덜덜 떨어요. 원래 누가 떨어야 돼요? 에이즈 걸린 분이 떨어야 돼요. 왜요? 그분들은 면역체가 우리보다 훨씬 약해요. 그래서 먹고 안 좋은 게 생길 확률은 그분들이 높아. 그런데 면역체 강한 우리가 덜덜덜 떨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지.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과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원래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본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여행 갈 시간이 없습니다. 여행 갈 그런 여유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다들 여행 가서 사진도 많이 올려놓던데 저는 한 10년 전 거는 올려놓지 최근 거는 없다. 이 학교 와서 10년 전에 놀러를 가본 게 없다. 학생들하고 같이 간 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삶에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의 깊이가 짧은 확률들이 높아요. 근데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자연과 함께 했던 분들은 내가 마음의 깊이가 깊다라고 하네요. 저는 그거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행이나 어떤 그런 자연과의 친화력이 좀 떨어진다 이러면 좀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됐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좀 줄 수가 있다.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역경과 실망과 절망과 고통 이런 것들을 단계 디딤돌로 좀 사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인생사에서 참 여러분 관점 중요하죠. 아마 저도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태어나면 저 철장을 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배웠잖아요. 철장보다는 철장 넘어 있는 세상을 보자. 이게 여러분 관점이에요. 유영철, 강호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사람들이 유영철, 강호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만 봤다? 철장만 봤다. 왜냐면 아이들이 부모 없이 성장했던 이런 것만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아이고 저거 뭐 인간 되겠나? 인간 되겠냐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 인간 안 된다. 뭐 한번 살아본다. 그래서 여러분 희대의 살인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사고 치는 이 친구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 복대 나가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선생님의 위력이 아주 그냥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맞먹을 때니까 그 복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선생님들이 야 너 오늘은 왜 이렇게 복대에 나와서 뭘 쓰고 있니? 물어보는 선생님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출석부 들고 지나가면서 어쩝니까? 여기 또 나와요. 물어보지도 않고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본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상처나 고통이나 이런 걸 전혀 우리는 볼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 저는 이런데요. 어떤 자격증을 갖고 활동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뭐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철장 넘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인위적이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입힐석자 한문으로 쓰실 줄 아시죠? 자 모순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토루자를 두 개 딱 해서 흰백자를 딱 그리면 이게 여러분 익힐습입니다. 익힐습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시죠? 깃털이 여러분 떨어졌는데 이 깃털이 하얗게 되려면 얼마나 많이 쌓여야 되겠어요? 자, 어제 저녁에 사랑눈이 조금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랑눈이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 내려야지 아침에 눈 떴을 때 세상이 하얗게 보이겠습니까?
습이라는 거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하얗게 됐을 때 그게 여러분 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을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습은 여러분 금방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방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거나 우리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내담자를 볼 때 우리가 긍정적인 걸 볼 수 있는 습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회사에 부정적인데 그게 어느 날 한번 고쳤다고 되나? 그렇지 않다. 저도 여러분 때때로 사람은 고칠 쓸 수도 있고 못 고칠 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어디에 가깝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러대요. 그만큼 본질을 바꾸기가 어렵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건 이럴 때는 가능하대요. 살면서 전기 고문을 몇 번 받으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전기 고문 받을 일이 우리가 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꾸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60이 된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는 10대, 20대를 고치기가 쉽습니다. 왜요? 걔들은 아직까지 습이 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봐야 된다. 자, 이 모든 게 여러분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사람은 배울수록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쯤에서 머리 안 똑하고 음악이 없어도 제가 노래 잘 안 나가려고 노래 연습하고 있는데 될란가 모르겠다.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촉촉히 젖은 입술로 바람에 업히어 구름에 실려 살짝이 오소서. 여러분들이 너무 진작에 와 노래가 안 된다. 여기까지 못하면서 자, 예전에 청소년 지도사를 해주면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합니까? 저는 노래 한 번 박수 나오고 이래야지 하는데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 잘 안 떨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만난다니까 더 떨린다. 제가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도 아니까 자료 확인한다고 방법 걸어야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 요건 필수 지식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격시험 시행계획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제6항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는 없다.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함. 자, 요거는 여러분 자격시험을 공고를 해요.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칠 때가 되면 문자 이런 것들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해야 된다. 서류 제출하라고 문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를 따야겠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뭘 가입해라? 휴넷에 가입을 하라. 휴넷. 자, 가입하는데 돈이 안 듭니다. 그래서 하면 되고요. 휴넷에 딱 들어가면 원서 접수, 합격자, 자격증 신청, 시험 일정, 요 안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청소년 지도사 휴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휴넷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자, 응시자 공통사항인데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할 때 일단은 사진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를 하는데 만일 나는 인터넷 활용이 좀 어렵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해도 그쪽에서 도와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시험은 2급 있고 3급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물으셨잖아요. 자, 청소년 지도사 2급은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은 2급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은 몇 급? 3급. 2급하고 3급하고 차이가 엄청 나나요?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들들 마라. 왜? 사회복지사도 2급 있고 1급 있죠? 2급과 1급이 현장에서 얼마큼 차이가 있냐? 별반 차이가 없다.
2급이 있어도 시설할 수 있고 1급이 있어도 시설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이제 자격증의 차이이고 자존감이나 뭐 이런 거예요. 또 조금 더 2급은 1급보다는 공부를 좀 덜 했겠죠. 과목도 덜 듣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2급, 3급 별 차별이 없다. 그런데 학사 나오는데 굳이 3급 딸 필요 없고 전문학사인데 또 2급 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자, 과목은 여러분 8과목인데요. 2급은 8과목, 3급은 7과목이에요. 그런데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고 과목을 모두 몇 과목을 기본으로 들으십니까? 17과목을 들으시거든요. 17과목에 필수가 몇 과목이게? 필수가 10과목. 선택이 몇 과목? 7과목. 그 선택 7과목에 뭐를 넣어놨다 우리가? 청소년 복지론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청소년 복지론은 사회복지사 자격과정에 우리가 넣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7과목을 들으셔도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2급 면접을 보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3급도 문제가 없다. 자, 우리 노인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이번 학기에 우리 서찬희 쌤 같은 경우에도 지금 7과목 뭘 받고 있냐면 청소년 지도사 과목 우리 강천도 청소년 과목을 7과목 들고 있거든요. 원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시험이 지금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을 언제 쳤냐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원서 접수를 해서 면접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원래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면접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졸업을 하다 점수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과목을 언제 하면 된다? 1학기나 2학기 때 넣어가지고 하면 면접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교육과정을 우리 과는 그렇게 짜지를 않았어요. 공부는 여러분 이렇거든요. 관련된 과목을 한 목 들어야지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청소년 지도사 과목을 1학기 때 2과목, 2학기 때 3과목, 또 2학년 1학기 때 1과목, 또 2학년 2학기 때 1과목 이렇게 넣어놓으면 공부가 일관성이 없고 면접 볼 때 더 난감해요. 그래서 우리는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이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2학년 2학기 때는 청소년 지도사를 넣어가지고 그때 공부를 빡시게 해서 나중에 그 다음 해에 이제 면접을 보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면접은 언제 본다? 내년에 보시게 된다. 그래서 어디에 가입을 해라? 큐넷에 제가 가입을 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 치는 거 싫잖아요. 맞죠? 수업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필기시험을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그게 좋잖아요. 그럼 수업 듣지 말고 시험 칠랍니까? 시험 치는 거는 골치 아파요. 우리도 시험 치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딱 이수를 하게 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아요. 김쌤 알겠죠? 필기시험 면제. 그래서 뭐만 보면 된다? 면접만 보면 된다. 자, 면접은 어떻게 볼 건가도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2023년은 31일 면접이고 접수 기간이 11월 6일에서 11월 10일 지나가버렸죠. 시험 일정이 11월 27일에서 12월 2일까지 다 이렇게 되고 합격자 발표가 언제 난다? 12월 20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난다. 올해는 우리 학생들은 아마 면접을 못 볼 것 같아요. 작년에 면접 봤던 학생들이 올해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강조사.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기간이 여러분 꼭 지켜야 돼요.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 과제 좀 늦게 내도 받아주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국가고시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날짜를 잘 알고 있다가 원서 접수를 해야 된다. 자, 뭐 이런 것들은 뺄게요. 별로 뭐 중요하지 않아서. 일단 자기 놓고 2급 있고 3급 있고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자, 옛날에는 졸업 수료 예정자가 가능했는데 지금도 졸업 수료 예정자는 가능하다. 단 뭐가 나왔을 때 청소년 지도사 관련 과목의 점수가 다 나왔는 사람은 졸업하기 전이라도 뭐가 가능하다. 면접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거는 1학기, 2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 2학기의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셔가지고 나는 보니까 성적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의 성적이 청소년 지도사 관련 과목을 듣고 성적이 다 나왔다. 이런 분들은 언제 가능하다? 2학년 2학기 때 면접 보는 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과는 안 됩니다. 우리 과는 졸업해야지 가능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 면접인데요. 면접에 뒤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면접이 합격 기준이 어떠냐면 평점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된다. 10점 이상이면 된다. 만점이 몇 점이다? 15점이다. 10점 어떻게 받노 이러지만 여러분 15점을 100점 기준으로 하면 10점이 여러분 얼마 되겠습니까? 한 60에서 70점 밖에 안 돼요. 한 사람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들 말고. 자, 면접위원이 세 사람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 학생 나는 점수 이거 1점 줘야 되겠어. 자, 이렇게 됐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10점이 넘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점수를 골고루 받아야 된다. 자,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통계를 한번 보면 면접에 응시하고 합격하고 응시하고 합격하고 여러분 숫자 한번 보세요. 그래도 얼마나 된다? 60에서 70% 정도는 다 면접에 된다. 근데 면접이 이제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 간 크다. 일단 한번 쳐볼게요. 이러는 분들. 근데 일단 한번 쳐보기 전에 세금 한번 보고 가야 된다. 일단 뭐 이런 건 보실 필요 없고. 자, 변경사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옛날에는 과목을 이수 중에 점수가 나오지 않아도 면접을 볼 수 있었는데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청소년 지도사는 국가 자격증입니까? 민간 자격증입니까? 국가 자격증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한 국가 자격증은 몇 개? 2개. 하나는 뭐? 청소년 지도사. 또 하나는 청소년 상담사. 자, 청소년 지도사도 여러분 원래는 필기시험 면접이에요. 그런데 필기시험을 면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청소년 상담사는 면접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상담사보다는 뭐가 편하다. 청소년 지도사가 좀 편하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다 빼겠습니다. 한목에 제가 설명을 다 해버렸거든요. 자, 시행령 심사기관인데 여러분 기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군데? 7군데. 자, 서울에 있는 분은 지역을 어디를 해야 된다? 서울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런데 자, 요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예를 들면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21일, 21일 내가 좀 바쁘니까 내가 언제 원서를 내야지? 마지막 날 내야지? 마지막 날 내면 여러분들이 면접 볼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고가 딱 뜨면 어떻게 하라? 바로 내라. 여러분들이 제주도에서 서울 가기 싫고 부산 가기 싫거든. 그날 바로 해라. 우리 작년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마지막 날 했더니 면접 볼 장소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서울에 있는 학생은 위에 또 한 자리가 있는데 어디? 부산. 그래서 뭐 타고? 비행기 타고 부산.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비행기 값 들여서 제가 가야 될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빨리 해라. 아시겠죠? 자, 공고가 딱 떴다 이러면 여러분 열일 제쳐놓고 뭐부터 하라? 원서 접수부터 먼저 해라. 그래야지 지역을 자기가 원하는 데 선점할 수 있다. 아시겠죠? 어디입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우리 김세문 부산 하시면 됩니다. 용인에서 오신 분은 어디? 서울 하시면 되고 서창이 어디 하면 된다고? 대구. 알겠죠? 장소가 어디냐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여러분 해요. 주소는 나와 있는데 뭐 저 주소는 볼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일단 우리 학생들 면접에 통과가 돼야 되니까 면접만 일단 보라고 먼저 얘기했는데 면접을 딱 보고 나면 자 면접에 여러분 점수 합격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와요. 자 그럼 끝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 그럴 때는 그렇지가 않고 면접을 딱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 또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연수냐? 아니 연수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포절과 관련한 내용들을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도 면접은 한 번이지만 면접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영덕에 우리 학생 하나가 요번에 이제 됐는데 그러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게 뚜껑을 열어버리면 여러분 닫는 게 안 돼요. 뚜껑을 열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 안 할 때는 괜찮은데 내용을 확인 다 하면 뭐 하루 24시간 정도 시간을 줘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학생은 제가 어디 가서 수업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교수님 이거 저걸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러더라고. 모르겠다. 막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그냥 복사해라 넣고 갈로 뭐 해야 된다. 어디서 출처했다고 출처를 밝혀라. 근데 이제 저도 과제 받아보면 여러분들 과제에 은근슬쩍 뺏겨놓고 자기가 했다라고 막 이렇게 올려요. 그런데 내가 뺏긴 건 내만 뺏길까요? 다른 사람도 뺏겨요. 그래서 우리가 과제 이렇게 보면 모사율 여러분 많이 뜨거든요. 이 사람도 이거 똑같고 저 사람도 저거 똑같고 우리나라가 이게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의 자료를 갖고 왔을 때 거기에다가 뭘 써라? 본문에다가 출처를 밝혀라.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 과제 쓸 때 보면 출처를 어디에만 밝히냐? 밑에 참고 문헌에만 밝혀요. 본문에는 도대체 어디서 뭘 갖고 왔는지를 몰라. 그런데 우리가 그냥 봐주죠. 그냥 그렇게까지 하면 여러분 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냅두는데 원래는 인터넷에서 어디든 발췌를 했으면 본문에 그걸 여러분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명시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좋으냐 청소년 관련 프로포절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조금씩 모아두는 게 좋다. 그러면 그때 과제를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기가 좋거든요. 영역별로 여러분 나와요. 나는 청소년 수련 활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과제를 내고 싶다. 그러면 수련 활동에 대한 과제를 내면 되고 난 정책과 관련해서 내고 싶다 이러면 정책 관련한 걸 여러분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부터 공부를 하시니까 그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하는 게 좋다. 자료를 모아두는 게 좋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게임도 하나 할 건데 이 게임도 여러분들이 괜찮다 싶으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게 좋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과가 딱 되면 이제부터 뭘 받는다? 연수를 받는다. 연수는 온라인으로도 받고 아니면 나는 현장에 가서 받겠다 하면 현장에 가서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1박 2일, 2박 3일 연수 받고 와가지고 했던 말이 있어요. 교수님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 이거 너무 괜찮아요. 야, 저는 진짜 연수 가가지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한다면 합격이 딱 되면 저는 가급적이면 연수를 어떻게 받는 게 좋다. 가서 받는 게 좋다. 뭐 오늘 여러분 이랬잖아요. 원래 이게 여러분 줌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보고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줌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대면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대면으로 해야 훨씬 더 그래도 물어볼 것도 적재적소에 물어보고 이해도 여러분 바로바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됐다 이러면 연수는 어떻게 하라? 가서 받아라. 자 이제 여러분 면접 과목이 요거죠. 청소년 육성 제도의 지도 방법론 심리 상담 쭉쭉쭉 이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문제가 얼마나 나오겠노? 조금만 하고 싶다 할게요. 문제가 얼마만큼 나오겠노? 문제는 너무 웃긴다. 세 문제밖에 안 나온다. 면접 여러분 세 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결격사니까 빼고 이것도 빼고 여러분 면접 볼 때 평가 항목이 있어요. 평가 항목이 뭐냐? 청소년 지도사로서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과 정신 자세를 갖고 있는가, 예의는 있는가 없는가, 뭐 저런 것들을 여러분 묻거든요. 그래서 평가 기준 점수가 상중하에서 3미 1, 3점 쭉 해서 다 받으면 얼마? 15점. 여러분 저도 사실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사 이 면접 과정 설명해 주려고 저도 이거 땄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마음을 조금 알 수는 있다고요.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야 이거 떨어지면 쪽팔려서 어쩌나 저는 이게 좀 사실 강했어요. 그래서 서울 가서 면접 보려 하다가 서울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저는 대구에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처음에 여러분 저는 시기 놓쳐가지고 제가 면접을 못 봤어요. 마지막 날에 이제 뭐 6시니까 한 5시쯤 신청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원서 접수하려고 보니까 면접 볼 장소가 없어요. 다 끝.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해를 또 구웠어요. 아씨 내년에는 첫날 하나 안 하나 봐라. 첫날 공고 뜨자마자 제가 바로 넣어가지고 데리고 싶다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라는 거고 저도 점수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할 때 눈치껏 해라. 제가 면접하는 거 가르쳐 드릴 텐데 뒤에 보면 이제 표가 나와요. 제가 표가 나오는데 수험표 받고 면접시 주의사항인데 이거 그렇고 뒤에 뭐가 있는데 자 면접실 구조가 요래 되거든요. 저쪽에서 문을 열고 저기 입구는 면접관 3자리가 아마 이제 그 입구가 될 거예요. 저기가 입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편에 입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면접관이 몇 명이 앉는다? 3명이 딱 앉아요. 그 다음에 피면접자도 몇 명? 3명이 앉아요. 자 1번 면접자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2번이 문제를 던지면 피면접자가 또 하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제일 앞에 걸리는 사람이 좀 당황스럽긴 하겠죠. 그런데 앞 사람이 했는 말을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그때는 어떻게 센스 있게 얘기하냐. 저는 앞에 면접생의 그 내용을 설명한 것에 부과해서 이런 설명들을 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1번 먼저 이렇게 면접에 했던 사람이 다 못해요. 그리고 시간도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하라 그러거든요. 간략하게 설명하라 하니까 그 사람이 빠뜨린 것만 딱 부연적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서도 이제 제 3번 같은 경우 1번 하고 2번도 해서 3번 할 게 없죠. 저는 1번과 2번이 한 내용을 그대로 요약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당황할 수 있거든요. 당황해요. 아까 여러분 제가 나와서 자기소개하니까 그것도 당황했잖아요. 맞죠? 당황은 누구나 다 한다. 그런데 센스는 필요하다. 면접관님 저는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대답하면 안 될까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억 안 난다 이러지 말고 제가 호흡 좀 하고 마지막에 대답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면접관이 아니요 먼저 하십시오. 이리 안 해요. 왜요? 다 아니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 안 나는 걸 살짝 토수시켜가 조절이 줘버리는 거지. 그걸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융통성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정말 자신있다 이럴 때는 자신있게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제가 평소에도 관심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설명을 딱 하고 그걸 보고 연습을 여러분 많이 하세요. 면접은 켜봐야 문제가 몇 개밖에 안 된다. 3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거꾸로 보기다. 거기 있는 분들은 지 공부한 건 안 하고 아는 분들은 아는 것만 나온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1년 동안 공부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제 책을 필요로 한 분들은 제가 제 책을 파일로 드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 눈 나쁜데 글을 보겠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청소년 지도사 상급 면접 이러면 김형준인지 뭔지 그분이 있는 거 동영상 엄청 나와 있어요. 저도 출퇴근할 때 네 그것만 들었다. 그런데 그분 거 하나도 안 나왔더라. 그러니까 공부는 하되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제가 이제 면접할 때 여러분 요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제가 여러분 그날 끝나니까 제가 12월에 제가 여기 이제 면접 본다고 봤는데 우리가 면접 시간이 9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일찍 간다고 7시에 갔어요. 야 여러분 겨울에 7시 깜깜하거든요. 제가 대구 청소년 수련관에 갔더니 놀랬다. 저는 그날 무슨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차가 엄청 와 있더라고. 그리고 차가 다 시동이 켜졌더라고. 제가 왜 면접하러 일찍 와가 평소에 공부하지 말로 그 일찍 와가지고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불 켜놓고 다들 공부하고 있대 내가 뭐 시동 걸고. 아유 근데 안 떨리던 제가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네요. 이거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 청소년 지로서 이 자격증이 꼴랑 이거 뭐라고 이거 무슨 일이고 아유 여러분 멀리서 와가지고 다들 시동 걸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일찍 갈 필요 없고 근데 주차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가세요. 일단 여러분 제가 갔는데 좀 놀랄까 옷을 너무 줄줄줄줄 말아가지고 그럼 면접 볼 때는 옷 좀 벗어놔도 된다. 귀중품 갖고 오지 말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 옷을 해도 안 벗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 옷 좀
여러분 그때 옷은 툭툭하게 있더라도 벗어놓고 거기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조를 해주시는 분들 꼭 벗어놓고 깔끔하게 여러분 면접 볼 때 좀 면접생다운 옷차림으로 갔으면 좋겠다. 운동화 막 구겨 신고 가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뭐 요런 건 여러분 상식이죠. 우리 여성분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화장 좀 해라 좀 제발. 우리 학생들은 너무 안 해같아. 좀 해라. 하여튼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좀 머리나 이런 것들은 좀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지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그때도 하는데도 발레볼 떠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안 있었겠나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게 신분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런 거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이런 것들은 무음하고 무음 혈압해도 여러분 드링 오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더라고. 자, 그리고 일단은 보조 진행원들이 지시를 해주니까 그 지시에 따르면 되고 신발 소리나 작업 이런 것들은 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자세는 중요하죠. 바르게 앉아서 다소 못하게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면 좋다. 의자가 여러분 이런 의자예요. 이런 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 다 보여요. 남자분들 특히 다리 벌리지 말고 아시겠죠? 뭐 저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긴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긴장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좀 긴장을 했습니다. 뭐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라든가 아니면 제가 좀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든가 시간을 많이 주시는 여러분 많습니다. 자, 답변할 때 가급적 발음은 명확하게 하고 말의 속도는 좀 천천히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표를 여러분 잘 쓰는 게 좋아요. 전달을 잘 할 때는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25분 안에 설명해줘야 될 건 많고 그러니까 성격은 겁하지 마. 그냥 막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처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뭐 바깥에 폭탄이 터지건 말건 천천히 할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게 훨씬 점수에는 가산점이 된다. 그리고 이제 참 저도 그건 좀 난감하더라. 이렇게 면접할 때 면접관 쳐다보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더 당황한데 그럼 면접관 코도 보지 마. 냅도 보지 마. 그냥 목적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옛날에 이제 면접 볼 때 면접 팁을 어디다 줬냐면 눈 밑에를 봐라 그랬는데 눈 밑에 보는 것도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를 봐라? 목을 봐라. 근데 또 목을 보는데 남자 면접관들 같은 경우에 목젖도 있으면 또 그렇더라고. 왜냐 우리가 사례를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수님 가는데 목젖이 보여가지고 면접 볼 때 자기가 웃었다는 거야. 아니 갑자기 웃음이 나그래요. 목젖이 꼴다고 그런 넘어가는 거 보니까 웃음이 나더란다. 아이고 하여튼 참 우리도 이렇게 들어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으니까 하여튼 일단 목을 보든지 가슴을 보든지 또 여자분들은 가슴 보면 또 그것도 못하는지 하여튼 요령껏 보시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그때 응답했을 때 제가 그랬었어요. 저는 촉법소년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저한테 떨어졌는데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이슈는 여러분 좀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무슨 교과서 배우듯이 청소년 기본법은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거기에다 여러분 서두에 좀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요즘에 청소년 이슈가 실제 너무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은 이러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 좀 보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정부 정책은 어떤 것을 좀 많이 해야 되는가. 뭐 저는 여러분 적어봤거든요. 청문회 하는 거에 제가 국회에 요즘에 뭡니까? 무슨 기관입니까? 감사기관이죠. 거기에 보니까 용해운 의원이 여성가족부 대상으로 막 폭행을 하더라고. 뭐냐. 청소년 예산이 지금 좀
놀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강화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엄청 줄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여러분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게 있는데 뭐냐, 제가 여러분 초중 고등학교 뭐 고등학생들은 그런 대답 잘 안 해요. 초중 고등학교에 제가 또 초중학교에 가서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주인공이에요? 이럴 것 같죠? 참만해. 우리가 무슨 주인공이에요? 이런다니까. 그건 뭐예요? 너가 말로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나는 주인공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너무 홀대받았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더라. 예산 없이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일단 예산이 많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체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사실은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정치로 여러분 그 정치의 요령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가 많다? 표가 많다. 그래서 노인 예산 엄청 하죠. 노인복지학과가 좋습니다. 왜 좋으냐? 지금 나와보면 여러분 사회복지 예산 중에 근 3분의 2분의 1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5분의 2 정도는 노인 예산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노인 예산이 또 늘 수밖에 없다. 왜요? 다들 이제 뭐 노인 문턱에 가게 되고 그분들이 또 건강하게 사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놀러 간다고 표를 안 찍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찍어야 된다고 가시거든요. 꼭 찍어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많이 편다 안 편다? 많이 편다. 그래서 노인 예산이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표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스템, 제도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어째야 된다. 자격증을 딴 분들이 갈 곳이 많아야 된다. 사회복지사를 따면 여러분 갈 데 많아요. 여러분들이 안 가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안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 우리 학생들 들어올 때 교수님 이과에 졸업하면 취업됩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아니 들어오지도 않아요. 무슨 뭐 취업 뭐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 아들 취업도 못 시키는데 왜 시키는 내가 이런 말을 잘 안다고. 근데 막상 이제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 졸업할 때 되면 어디에서 사람 구하지 않나 뭐 레이더를 쫙 펴잖아요. 그래서 뭐 구한다. 그럼 제가 문자 막 넣거든요. 아무도 대답 안 간다. 그리고 제가 안 가면 또 사회도 물어보거든요. 뭐 그거 안 한다. 뭐 너무 멀다. 돈도 너무 적다. 뭐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더라. 노인은 보니까 제가 갈 때가 천재예요. 청소년도 어째야 된다. 아이들은 많이 높지 않지만 그 아이들을 잘 길러내야 되니까 청소년 관련한 여러분 시스템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아시겠죠? 10분 쉬었다가 여러분 하도록 할게요. 20분에 이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면접, 필기, 합격 후에 연수기관에서 연수과정을 마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는 국가 전문 자격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현장에 대한 기본적 이해,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 지도 기법, 자질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 요거는 신문에 기사 났던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학교 밖 든든한 울타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만 생활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청소년들 공간이 어디로 퍼졌다고? 어디로 퍼졌다고? 학교, 지역사회 내 이렇게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어떤 거냐? 학교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10대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때때는 뭐처럼? 선배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부모처럼, 선생처럼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게 청소년 지도사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열리는 곳이 어디다? 청소년 시설이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은 규모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자, 요게 여러분 이제 신문 사진에 많이 나는 기사인데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관심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분하고 역할과 의무에 청소년 활동 운영, 참가자와의 관계, 행정 업무, 네트워크 실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프로그램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죠. 면접에 통과하고 나면 프로그램과 관련한 과제를 여러분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여러분이 보관하면 좋겠다. 때로는 교육자로서, 때로는 활동 촉진자로서, 때때로는 네트워크 운영하고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정책을 많이 펴니까 이민 정책을 많이 편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청송을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청송에 아이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 했더니 못 들어봤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애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애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다 다문화 가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의 숫자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거. 다문화 가정은 다루기가 많아요. 몇 명이나 놓는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20대도 결혼 안 한다 그러고 결혼해도 무자식이 3팔자라고 요즘에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네요. 나는 자식 돌릴 수 좋더만. 근데 요즘에는 안 놓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참 애들이 여러분 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에서 노는 아이들도 많지만 중도 입국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중국분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들어올 때는 애를 냅두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들어와요. 이런 아이를 우리가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는데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어째 적응하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탈북자도 우리나라에 오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만한 시간들을 거쳐서 들어옵니까? 그 거치는 시간 동안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20살이야. 근데 이 20살을 초등학교 1학년에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디에 넣는다? 고등학교에 딱 넣어놓으면 적응을 못해. 뭐가 뭔지를 모른다고. 그런 갭이 너무 크더라고. 중도 입국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면 그 나라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하고 왔어요.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넣을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에 넣으면 이 아이들이 배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또 제주도에 갔다 왔더니 제주도에 청소년 쉼터에 갔는데 그 쉼터에 이용하는 아이가 절반 이상이 중도 입국 자녀들. 그럼 어쨌거나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고 정착해서 살게끔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사회가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런 데 쓸 돈이 어딨노 이러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데 돈을 쓰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적응 못할 때는 그 아이들이 다 뭐가 됩니까? 그 아이들이 다들 무기가 돼요. 흉기가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소년 지도사라는 이 직업이나 역할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저는 남편을 그닥 잘 맞는 편은 아닌 것 같았어요. 결혼해가 살 때 12번도 더 도장 찍을까 말까 하다가 여기까지 왔거든. 그래서 그냥 제가 사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남편 잘 만난 분들이 많대. 시집 잘 맞고. 우리 강쌤 보세요. 일도 안 하고. 공부하고. 와. 아니 진짜 얼마나 여러분 잘 맞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그 분들 중에 시연정혜영 부부. 그 사람들은 결혼을 한 번도 사온 적이 없다는 거야. 나 그 남편 이까리 싫은 거야. 이런 거 하더라. 단점도 있지. 그래서 단점 볼 시간이 없다. 장점 보기도 바빠 죽겠다. 이러더라고. 아이고 우리는 장점 보입니까? 단점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여러분이 자책할 필요는 없고 내가 자꾸 단점을 많이 본다 이러면 장점 보기로 애를 쓰면 되는데 여러분이 장점 보는지 단점 보는지는 나와 있다. 애가 성적이 이렇게 쭉 있는데 국어 80, 영어 85, 뭐 이래요. 90점으로 다 올릴게. 영어 90, 수학 90, 딱 90. 그런데 과학이 24 이러면 세 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시험
치고 나면 뭐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점수를 받다. 그 코멘트는 한 한마디 해야지. 가수만 쉬고 말죠. 다잘 웃고 한건 24점인데 딴건 안 하겠네요. 딴건 다 잘했네. 우연기가.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아서 되게 그러니까 다 좋은데 조금만 물어보면 되겠네. 우리나라 엄마들이 다 이래. 우리나라는 잘하는 거는 눈에 안 들어. 잘하는 거는 당연히 잘하는 거, 뭐만 들어온다. 못하는 거만 들어온다. 니 아니야, 요거만 좀 잘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시각에 어떤 시각이 나다? 부정적인 시각이 난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의 부모들은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우리나라랑 너무 달라요. 외국의 부모들은 반응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머나 얘 7과목이나? 이게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기 있으니까 말을 그렇게 할 뿐이지 저도 여러분 딱 보면 뭐 아시겠어? 하겠다는 이게 뭐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내부조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 이러면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 관점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수행성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전 여러분들이 너무 좋다 않거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어느 마을에 어떤 스님이 계신데 이 스님이 독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소리도 너무 좋고 막 천에 할매들이 막 들으면 좋아가지고 난린 거예요. 우리 스님 뭐 가시면 뭐 스님 나만 탑을 내 이렇게 하셨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아버지랑 어떤 딸인데 아버지가 애를 안고 막 아시죠? 영어 알파벳 10, 그 다음에 숫자 8자 해가지고 막 그 스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밭을 매던 할머니들이 놀라가지고 이게 우리 집에는 우리 참 나라 사람들은 남의 집에 사오면 끝도 얼마나 재밌게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따라간 거지. 무슨 일인공 싶어가. 무슨 일인공 싶어서 따라갔더니 그 여자의 아버지로 보이는 이분이 스님인데 야 이 새끼야 나는 네가 스님인 줄 알았지 땡중이다 이러면서 아이를 그 스님에게 탁 던져주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하나네 이러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아이를 또 받아들고 보통 스님이라 치고 이거 네 하나네 이러고 아이를 주면 어떻게 반응을 할 겁니까? 황당하네 이럴 겁니까? 우리 반응 보여야 될까 이거? 보여야 됩니까? 네 아닌데 이런 거죠. 근데 이 스님이 아이를 딱 받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인가? 뭐내 아락하니 뭐 이다 아니다 말도 없고 뭐그 딸은 보니까 막 울고 있고 그래서 이제 스님이 아이를 안았어요. 그러면 엄마 이제 그 아버지가 욕을 하면서 내려가니까 절에는 눈떠 걸리지 마라 뭐 이러고 갔어요. 근데 애는 울고 젖은 먹여야 되겠고 온 동네에 이제 젖물리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곱게 주지 않잖아요. 욕하면서 주고 어떤 사람은 못 주겠다 하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동냥을 해서 먹이는데 어느 날은 어디를 갔냐 그 여자 딸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딱 이렇게 맡기면서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 아이에게 스스로 좀 문다하고 그래서 그 처녀인지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저 슬퍼 부리면서 울어요. 그 스님은 이제 아이를 안고 이제 자기가 있는 그 절로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날 또 이 아버지가 딸 손을 잡고 헐레벌떡 하고 난리가 났어. 밤매다가 할매들이 또 갔네. 딱 가니까 그 딸의 아버지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스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스님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랬더니 스님이 아이에게 아이를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가? 이걸 여러분 상당 기법의 두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수용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거든요. 뭐 물건이 없어지면 저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갖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딱 했는데 하는 행동도 딱 도둑놈처럼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수용 능력이 없으면 아이들 다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 말을 안 믿게 된다. 근데 여러분 그 스님이 그 아이 말을 그 아버지 말을 믿었든 안 믿었든 수행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수행은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수행을 더 잘하는 계기가 됐을 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난리가 나서 역시 스님이다. 여러분 남말에 휘둘리지 마라. 남말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믿을 게 못 된다.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대상자를 신뢰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잘 커요. 그런데 내 낳은 부모도 나를 안 믿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잘 될 턱이 없다. 그런데 잘 된다. 제가 그러잖아요. 돌연변이다. 부모가 안 믿어주는데 잘 되는 애들은 돌연변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일단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 우리 학생 중에 그런 얘기 잘하거든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기도 같이 살자 이러면 말만 딱 그랬는데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그래 씨 뭐 같이 죽고 같이 살지 뭐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럼 한 배 타는 기분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타기는 같이 타놔놓고 각자 팔 흔들어 버리죠. 금방은 좋을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은 촉감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발달이 빨리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니 내 말 좀 믿어봐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럼 원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도 믿음이 가요. 내 말 믿어라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못 믿어요.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내 말 믿어보라고 그럼 다 믿어가지고 사기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촉감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일방적으로 믿어주는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그런 게 돼야 된다. 근데 우리 학생들도 이래요. 아, 나 그런 방식이 안 되는데 청소년 지도사 하면 안 되겠네. 안 되면 왜 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나는 삶의 가치관이 없네. 우였고. 그러지 말고, 나 삶의 가치관이 없네. 그럼 왜 해야 돼요? 만들면 되겠네. 만들면 돼요. 우리 사회복지 하는 학생 중에 나 그 학생 깜짝 놀랐다. 우리 그 학생도 아닌데 전화 와가지고 제가 수업 중에 뭘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제 말 듣고 그런 생각을 했다네. 나 사회복지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사회복지 잘 되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말을 그래 받아들였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사회복지사 저런 사람이 하는 건데 나 안 되겠네 이러지 말고 내 저런 사람이 되면 되겠네 이러면 되지. 쉬운 걸 왜 그렇게 어렵게 가냐고.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좋은 사회복지사 되라고 말했겠지. 사회복지사 하지 말라고 말했구나. 나 의도가 이러면 잘못 가니까 경상도는 시끄럽합니다 진짜. 자 일단은 등급 및 자격 요소도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지도사가 시작된 게 언제냐? 1993년. 그럼 여러분 지금 몇 년 세월이 흘렀어요?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30년 세월에 참 잘 안 변한다. 근데 변해야 된다. 2022년 현재까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발급 인원을 봤더니 6만 6천 명 정도더라. 요거는 제가 신자료 어저께 제가 들어가서 정리를 했어요. 1급은 얼마? 1급은 저 박사학위 갖고 청소년 오로지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저거는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저는 관심 없습니다. 2급 몇 명이냐? 4만 7천 명. 3급 얼마냐? 15,000명.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전문학사보다는 뭐가 많다? 학사가 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전문학사가 많아요. 학사가 많아요. 교육과정에 학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예요. 3급은 뭐 시험 쳐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많나 이게 아니고 2급에 들어가는 사람들 숫자가 훨씬 많다. 우리나라 대학도 거의 다 4년제지 전문대학 잘 없어요. 우리 학교가 전문대학에서 4년 대학을 안 가는 이유 우리는 깨닫는다. 학생들 여러분 사회부대학에 1학년 돌아가 4학년까지 못해요. 중간에 탈락자 얼마 많다고. 그리고 지금 4년제에는 어떤 학생들이 없다. 1학년들 없다. 3, 4학년들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도 꾀가 있으니까 3, 4학년 가정을 안 하고 1, 2학년 하는데 그래서 3급이 여러분 숫자가 적은 건 아시겠죠? 자, 진출 분야는 뭐 이런 분야가 있는데요.
표를 여러분 일단 보시고 배치 기준이 여러분 있어요. 배치 기준이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청소년 단체에는 반드시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수련 시설에 표로 나타내면 수련은 그다음 저기 보면 뉴스호스텔, 야영장,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시설, 특화시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 시설이 적으냐 여러분 그래도 825개나 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설이 만들어진 건 92년도. 어쨌거나 기초단체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청소년 단체, 청소년 단체에도 청소년 지도사가 들어가야 된다. 청소년 지도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활동들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수 갔다 보면 청소년 지도사가 이렇게 괜찮았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뭐 저자, 요거 저자가 누구게요? 냅니다. 네. 자, 제가 뭐를 하나 해볼 건데 시간이 40분인 관계로 A4 용지를 제가 여러분 줬죠? 자, 두 사람이 한 편이 되는 거예요. 둘인데 우리 대표는 안 하시면 되고 만만하게 대표라고 대표는 했고 자, 두 분씩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게 사람 이 사람을 낼게요.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됐어요. 자, 이긴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자, 이긴 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자, 이긴 사람은 제가 뭘 할 건데요. A4 용지를 제가 드렸는데 A4 용지에 뭘 하냐 하면 여러분들 유치원 다닐 때 숙제 해갖고 가면 참 잘했어요 해주죠. 그리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한 요만큼만 해라. 어떤 분은 동안 이런 이분들은 성격적으로 문제 있다. 알겠죠? 요렇게만 딱 하고 여기에다가 별표 그리고 여기에다 별표 여기 별표 해라 해도 꼭 여기 별표하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보니까 자 일단은 별표를 딱 합니다. 이렇게 자 달팽이를 그리고 별표 달팽이를 그리고 별표 everybody 다 같이 요거는 다 같이 오케이 오케이 자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긴 사람은 뭘 하냐 이긴 사람은 볼펜을 딱 해서 여기에다가 딱 해요. 아직 시작 아니고 설명만 여기를 딱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젓는 사람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어떤 설명을? 요 안에 길을 잘 찾아가라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설명을 해주면 여기까지 딱 오면 됩니다. 자, 눈 감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절대로 중간에 눈 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왼 가위바위보에서 지신 분들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 강쌤 몇 년 사셨어요? 53년 53년? 53년 살았으면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겠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모든 언어를 사용해서 눈 감은 분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해보면 말 안 듣거든. 그렇다고 해서 손 잡지 마라. 어깨도 부딪히면 안 된다. 뭐만 사용해라? 입만 사용해라. 아시겠죠? 자, 그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끝났다. 그러면 파트너 체인지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은 사람 끄고 뜬 사람 감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시작. 아니 그래서 계속 그대로 그대로 잘하고 있었잖아. 위로
됐어요. 자, 제대로 하신 분들은 잡고 가시고. 자, 바꾸어서. 다시 밑으로. 조금만 더 밑으로. 나오셨어요? 다시네. 다시 오른쪽으로. 해보니까 자, 이제 다 하셨죠? 많이 믿었네 내가. 왜? 면도를 하구나.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했던 소감을 한번 물어봐야겠다. 일단 소감. 남의 말을 엄청 경청하게 되고 주의를 상당히 각기시켜서 마지막 출구까지 잘 빠져나오고자 신뢰도가 엄청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시키는 것 같습니다. 시키는 게 잘 됐어요? 네. 시키는 대로 아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하니까 길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제 맘대로 손이 움직여요. 두고 가면 되는데. 제 고집이 있어요. 그래요?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하니까요. 이게 제가 그림을 보니까 크게 그려서 내 맘대로 크게 그려가지고 크게 내가 따라갔는데 말을 잘 해주는데 내 고집대로니까 선을 벗어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여기 그냥 길 찾아가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하는 거 딱 봤거든요. 딱 보면 여러분들 시작할 때 어쩌냐면 여기서부터 딱 돌려요.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딱 돌려요. 왜 돌려요? 왜 돌려요? 여러분들이 봤잖아. 동그라미를 봤잖아요. 각인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길 찾아가면 돼요. 날 잡고 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하면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확 돌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처음에는 돌리는 게 감각이 있어서 곡한에 딱 찾아가요. 그 다음부터는 감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아니 옆에 사람 오늘 처음 봤는데다가 위로 가라 옆으로 가라 이러니까 회로가 그냥 확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대를 못 믿는 거지. 근데 상대가 여러분들을 일부러 꼴통 먹이지 않는데 왜 설명을 이렇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그냥 든 거예요. 눈 감은 사람은 실제로 눈 뜬 사람 말만 들으면 되는데 눈 감은 사람들이 눈 감아놓고 눈 뜬 사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길 찾아가는 데는 곡선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이러면 되는데 또 눈 감은 사람 보고 여러분 위아래 해도 상대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아주 친절하게 1cm 2cm 이러는데 우리가 잘을 지어도 1cm 2c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 중심이다. 내 중심이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대통령 중심이 돼버리면 국민들은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선생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학생들을 돌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회에 어떤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우리들이 만일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해버리면 내 남자를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 이거 요 꼴랑 저기 달팽이 길 찾아가는 것도 중간에 다투배가 눈 뜨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엄청 길게 보여지거든요. 요거 항상 우리 켜봐야 몇 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다. 눈 떠서 생활하는데 너무 익숙하게 되면 눈 감는 거에 우리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뭘 하겠다 이러면 이건요 각고의 노력이 없이 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면 너무 많이 해요. 소나대나 사회복지 한다고 소하고 개인들 사회복지 해락해봐라 하는가 못한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더 아무나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해님과 달림과 공주 이야기인가? 그거 여러분 알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책에 나왔던 거. 옛날 어느 마을에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이 알을 낳았는데 애가 빨리 안 나왔어. 한참 있다가 이렇게 하나 얻었어요. 딸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딸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딸이 귀엽긴 하더구만. 말도 예쁘고 하여튼 애정도 훨씬 남자애들보다는 강하고 그런 딸을 낳았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어느 날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나 하늘에 있는 달 따도 임금님이 내가 임금인데 못 따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달 따줄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해서는 안 된다. 달 따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달을 안 따주니까 이 공주가 병이 나버렸네. 그리고는 누워버렸네. 귀한 딸이잖아요. 안 되는데 억지로 낳는 딸이 이거 달을 못 따주니까 죽게 되어버렸네. 그래서 임금님이 광고를 내잖아요. 우리 딸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에게는 이 나라에 절반을 주겠노라. 난 우리 학교만 줘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요. 절반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자, 첫 번째 갑니다. 공주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들이 있는 달 따줘. 그래서 뭐라고? 자, 달 따달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야, 미쳤나. 달 따달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조금만 기다리다가 병이 나잖아. 첫 번째 사람이 공주님. 제가 달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달을 못 따옵니다. 공주가 뭐든지
정신 차리라 야 이러면 갔어요. 딴 거 필요 없다라는 거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사회복지사, 이제 첫 번째 사회복지사는 뭐 이렇게 대답했고 두 번째 사회복지사가 가요. 공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알다죠? 네, 알다죠.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확하게 답을 모르겠어요.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오늘 어떻게 하겠냐고. 저 답이 없어요. 알다를 하면 꿈속에 그러니까 치료될 것 같으면 병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사람도 얘기합니다. 공주님, 내가 위에 해가 달라면 내가 가볼게. 해가 달라다가 그 다리 얼마나 무거운 줄 아나? 못 들고 온다. 정신 차려라. 자, 이렇게 돼. 이게 여러분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달라가 못 가요. 설사 갔다 하더라도 다리도 못 갖고 와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다 해주잖아요. 아이인데. 근데 아이는 계속해서 병이 더 깊어진다. 자, 세 번째 갑니다. 공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알다죠? 나는 그걸 아니, 내가 묻는다고. 공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알다주세요. 알다주세요. 공주님, 하늘에 있는 달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둥글게. 네. 공주님, 하늘에 있는 달은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색.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공주가 달을 따르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생겼다고요? 동그랗게. 무슨 색깔이라고요? 노란색. 공주님, 달은 얼마만 합니까? 얼마만 합니까? 본인 생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본인 생각에 달은 얼마만 합니까? 공주님이 본인이라고. 공주님, 달은 얼마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달이 요만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하네요. 근데 공주님한테 물어보니까 달은 요만하다. 지금 이렇게 제일 하는가 봐요. 달은 요만해.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달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동그랗게. 달은 무슨 색깔이라고? 노란색. 만약 어떤 사람이 달 따달라 하는데 그 달이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사람이 흰색이라네. 노란색이라네. 얼마만 하네? 요만하다 하네. 자, 이제 달은 다 됐어요. 동그랗고 노랗고 저거는 또 이만하다네. 이만한 거 하나 만들었다. 자, 이제 여러분 전문가는 어느 단계가 나와야 되냐면 이걸 달이라고 보게 달아줬는데 하늘에 달을 건데 그거 달 따달라면 이 일은 어쩌지?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는 거지. 공주님, 만일 하늘에 달을 땄는데 달이 또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공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야, 달은 하늘에도 있고 네 눈 속에도 있고 물 속에도 있어. 지가 보니까 어린 나이에 달이 둥 떠가지고 물에도 비춰지고 아빠는 얘기하니까 아빠 눈 속에 달도 있고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달을 만들어서 목에 걸어주잖아요. 공주의 명이 씻은 듯이 나온다. 그리고는 이 나라의 땅 절반이 생겨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경험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본인들이 자꾸 답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이러면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공부 못해가지고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래 말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얘야 학업 성적이 좀 처지니 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봐요. 그래서 공부하겠다는 놈을 시키면 되고 못하겠다는 놈을 굳이 또 여러분 학원 보내고 한다고 별달 일이 생겨나 그렇지는 않다. 근데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인간은요 독립적인 주체자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잘하라. 우리 학생들은 너무 물어보더라. 안 물어봐도 된다 내인데. 그런데 우리가 관계에서 항상 물어봐야 된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렇거든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런 서비스는 이렇게는 제공이 되지만 이렇게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요것도 달라. 요거는 법이 바뀌어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같이 법을 바꾸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 주변에 보면 이제 그 요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정관리사라고 얘기하죠. 보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 보험 넣는 사람이 돈이 5만 원밖에 없대. 그러면 내가 어떤 설계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설계입니까? 그 5만 원에서 잘 들게 하는 게 설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보험은 10만 원 들어가야 잘 좋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5만 원을 선택하면 5만 원 선택지에서 좋은 걸 해주면 그게 최상의 상담이고 연결이고 역할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만나는 청소년들은 저도 요즘에 청소년들 만나니까 약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어떤 때 이렇게 좀 앉아있으면 애들이 욕 빼고는 대화가 안 되더구만. 여자애들은 남자애들 할 없어요. 날씨도 그냥 좋으면 좋은데 존나 좋아하는 애들이 그렇더라고. 근데 참스러운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허변하는 장소도 아닌데 허변을 하고 이러면 여러분 참 사실 불쾌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오른이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저도 뭐 이 뚫리는 가슴 안고 한마디씩 하거든요. 공주야, 내 생긴 건 공주인데 말은 공주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줌마 뭐요? 이러는 애들 없었어요. 진짜 가는 말이 고우니까 애들도 여러분 고운 말이 오는 것 같아요. 애는 내보고 뭐 공주라고요? 뭐 이러더라니까요. 내 눈에는 공주인데 너 공주 아니야? 지가 아니라 하면 할 수 없고 내 눈에는 공주니까 공주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무슨 바람이지만 사실 나도 아이들이 겁나니까. 근데 충고는 좀 해줘야겠는데 아이들 기분을 상하면서까지는 충고가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한껏 기분 좋게 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고 나는 네가 명령 같아. 그리고 여러분 특히나 여자아이들 흡연하면 어디에 치명타입니까? 아이들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치명타예요. 또 그것만 치명타입니까? 일단 지 몸이 엉망되잖아요. 길게 하니까 잔소리는 애들이 눈 닫고 귀 닫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오늘 시간이 여러분 원래 목적이 2시간 어떤 목적이냐, 청소년 지도자를 어떻게 따고 면접을 어떻게 보는 거, 그게 여러분 핵심이고, 우리 총무처럼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질문 좀 하셔도 돼요. 난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요. 끝날 시간 되면 다 가방 사고 뭐 질문 없어. 하여튼 여러분 여기로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날씨가 여러분 딱 보니까 눈이나 비가 올 날씨. 그래서 운전 조심해서 가시고 가까운 분들도 운전 조심해서 여러분 가시고 우리 지금 2학년 2학기 된 분들은 졸업식 때나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학생들은 더 좋은 기회 만들어서 여러분들 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